2018년 3월 26일 대한민국에 장교로 복무했던 젊은 남성이 군에서 얻은 폐암으로 투병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유호철 대위는 1984년 서울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사업을 하던 아버지께서 사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사업 시작 1년 만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시면서 집안의 살림은 어려워졌고, 대학교 학비와 취업 걱정에 두 형제는 모두 삼사관학교로 편입, 장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유호철 대위는 전수대학교 시절 컴퓨터공학과, 삼사관학교 생도 시절 전자공학과에 전공을 살려 2008년 육군 삼사관학교 43기 통신장교로 임관하게 됩니다. 본인의 적성에 맞게 통신병과를 선택해 야전에 나갔지만 통신장교의 생활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유호철 대위는 통신병과라는 이유로 본인과 상관없는 잡일까지 도맡아 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묵묵히 임무 수행을 해오며 정말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일했습니다. 통신병과는 통신과 전기 관련된 일을 다 맡게 됩니다. 유선 통신부터 무선, 폐쇄회로 CCTV, 프로젝터, 선풍기 설치 및 보수, 그리고 전구 다는 것까지 정말 다 했습니다. 업무 지원을 나가야 되는 부대도 많았고, 여기에 간부의 고유 업무까지 겹치다 보니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정신과 상담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일에만 너무나 매달리다 보니까 가족하고도 종종 싸웠습니다. 유호철 대위는 통신병과라는 이유로 본인과 상관없는 잡일까지 도맡아 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묵묵하게 임무 수행을 해오며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까지 업무하는 것을 보람으로 느끼면서 성실하게 군생활을 했던 장교였습니다. 이렇게 군생활을 하면서 주변의 동료들이 유호철 대위를 좋게 평가했고, 그 결과 군 복무를 하는 동안 상장과 표창을 많이 수여했으며 보직을 이동할 시에는 지휘관이 각별히 신경 써주는 인정받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호철 대위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014년 8월 갑자기 기침과 가슴 두근거림이 심해졌고, 병원에 가보니 심장이 비상식적으로 커져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된 폐암 4기 확진. 지금까지 장교로 임관 후에 체력 등급에서도 항상 높은 등급을 유지했고, 건강검진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인 흡연자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술도 하지 못해서 술, 담배와는 거리가 먼 상황. 거기에 가족들 중에 폐암에 걸린 사람들도 없고 전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부대원들과 가족들에게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모두가 충격과 이 폐암이라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과연 폐암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석면이었습니다. 석면은 건축물 천장 마감재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으로 내구성, 내열성, 내약품성, 전기 절연성 등이 뛰어나지만 값이 싸서 건설 자재, 전기 제품 등 여러 용도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석면은 세계 보건기구 WHO 지정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호흡을 통해 석면가루를 마시면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석면폐, 늑막이나 흉막에 암이 생기는 위험이 있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건축자재 등의 제품, 제조, 수입, 사용이 전면 금지된 성분입니다. 유호철 대위는 통신병과 장교로서 부대 내의 모든 통신선을 관리했는데요. 당시에 천장 위에서 각종 통신선과 전기배선을 조작하기 위해서 석면으로 된 천장 마감재를 뜯어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한 번, 많게는 일주일에 5회 이상도 작업을 했습니다. 석면이 들어간 천장 마감재는 가만히만 있어도 석면가루가 조금씩 떨어졌는데, 유호철 대위는 석면가루가 온몸에 휘감을 정도로 매일같이 작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방진봉이나 마스크 지급 따위는 전혀 없었고, 석면에 대한 위험성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전혀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유호철 대위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비로 구매한 방진 마스크가 아닌 일반 마스크 뿐이었습니다. 2015년 1월 폐암 4기로 의병 전역한 유호철 대위는 자신의 폐암 발병의 책임을 국방부이고 무엇보다 임무 수행 중 입은 상해로 공상으로 인정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시 의병 전역 시에도 군은 발병 원인이 천장 마감재 작업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공상, 즉 공무 중 상해로 전역 조치를 내렸는데요. 그러나 전역 이후 군과 보훈처는 말을 바꿨고 상위연금 지급을 거부하게 됩니다. 당시 유호철 대위는 결혼하고 아내와 아들이 있었는데요.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나면 남겨질 가족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상위연금을 받고자 했는데 그것마저 좌절되었습니다.
유대위는 장교로 임관해 약 7년간 헌신했지만 내버려졌다는 배신감과 폐암 사기라는 건강 악화로 정신적, 신체적 모두 열악한 상태에서 각종 자료와 증거를 직접 모아가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 결국 2년이 넘는 법정 싸움 끝에 국방부가 상위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소송을 또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2018년 3월 26일 유호철 대위는 끝내 사망하게 됩니다. 결국 군에서 폐암에 걸려 사망하고 상위연금조차 스스로 증명해야 했던, 거기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 또다시 투쟁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 2018년 세상을 떠나고 유족이 뉴스에 출연해 억울함을 호소했고 결국 2019년 1월 유호철 대위는 국가유공자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군에서 다치고 병들면 그 인과관계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군대. 주변 동료들이 모두가 인정하고 증언해줘도 그저 서류 종이로만 누군가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우리 군의 보상체계.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부대를 찾아가고 성면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하고 직접 움직였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군에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프고 다친 것보다 더 배신감을 느끼고 무너지게 하는 것은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너그 아들이라는 우리 군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우리 군인은 작업을 하는 잡부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군은 우리 부사관들에게 용접과 같은 각종 작업을 시키는 잡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지휘관, 통신병과라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작업을 시키며 억지 논리를 펼치는 군대 문화가 있습니다. KT 핸드폰이 안 되면 통신장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KT 서비스 센터를 부르면 되고, CCTV가 안 되면 CCTV 업체를 부르면 됩니다. 용접이 필요한 작업이 있으면 사업비를 통해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하던가,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매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군인들은 전투를 하기 위해 온 군인이지 작업을 하는 잡부가 아닙니다. 도대체 언제쯤 우리 군의 문화가 바뀔까요? 사회 민간에서도 고용된 직원에게 용접과 페인트 칠 이러한 작업을 시키는 회사가 있나요? 우리 군인들은 당신들 부대의 잡부인가요? 아직도 이러한 군의 문화가 있다면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